자, 오늘 설명해볼 술은요, 꼬냑인데요. 제가 꼬냑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세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왔습니다.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먹어볼 술은 레미마틴 VSOP랑 하인 엑소입니다. 하인 엑소는 저한테 바이알 조그만한 병에 소분을 해서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리뷰해볼 거고, 레미마틴은 구매를 해왔는데 저는 한 7만원인가 8만원 초반대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목차를 보시면은 브랜디라는 술이 기본적으로 어떤 술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꼬냑은 어떻게 다른지, 브랜디와 꼬냑은 어떻게 다른지, 꼬냑만의 특별함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꼬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조법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꼬냑이라는 술을 몰랐을 때는 저희 집에 양주를 보관해놓는 그런 장 같은 게 있었어요. 아빠가 모으는 거였는데 거기에 엑소라고 적혀있는 양주병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제가 엑소가 술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등급을 나타내는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급에 관련해서 숙성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등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음할 레미마틴 VSOP랑 하인 엑소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브랜디와 꼬냑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랜디는요, 과실주를 증류한 후에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한 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외에 다른 과일을 사용해서 만든 양조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도 브랜디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어원은 불에 태운 와인이라는 네덜란드어 브란데 베인에서 유래를 했고요. 말 그대로 와인을 증류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중세시대 특히 네덜란드 상인들이 무역을 해서 다른 나라로 술을 팔려고 했었는데 와인만 실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운송을 하다 보니까 술이 쉽게 상했대요. 그러니까 이 와인을 보다 안전하게 운반을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풍미가 깊어지고 병입 시에는 숙성 기간이 다른 여러 원주를 섞게 되는데 이게 바로 브랜디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1년 숙성한 건 아니지만 2년부터 해가지고 10년 숙성한 거, 15년 숙성한 거 이런 거를 조금씩 다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브랜디의 맛을 좀 크게 좀 좌우하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꼬냑인데요. 꼬냑은 단순히 브랜디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매우 특별한 술입니다. 샴페인처럼 프랑스의 꼬냑이라는 지역에서만 생산된 술을 꼬냑이라고 부르고요. 증류와 숙성에 있어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이 IOC라고 하거든요. 이 규칙이 꼬냑의 우수한 품질과 정체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꼬냑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 세세한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제품은 꼬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꼬냑의 등급, 그러니까 VS, VSOP, 엑소 그런 등급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 중에서 몇 개만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전통적인 단식 증류기를 사용해서 2회 증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소 2년간 프랑스산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특정 생산 지역에서만 생산되어야 된다. 이 사진을 보시면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여기 이제 색깔별로 6개가 표시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6개의 그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만든 것만 꼬냑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브랜디와 꼬냑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꼬냑은 훨씬 더 좀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도 좀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편이라고 하고요. 좀 브랜디 중에서도 고급 브랜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꼬냑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꼬냑의 제조 과정은요, 증류까지의 과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숙성 관련해서는 나중에 등급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꼬냑을 만들 때 사용되는 품종은 위니블랑이라는 포도 품종인데요. 이 품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니블랑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 산도가 매우 높고 알코올은 한 9도 정도로 좀 낮아서 꼬냑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맞게 숙성된 포도를 10월 초에서 말 사이에 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탁즙 및 발효를 하는데요. 이때는 가당하는 작업이잖아요. 당을 첨가하는 그 작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5일에서 7일 동안 발효를 하고 알코올 도수 9% 정도의 화이트 와인을 생성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증류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모든 꼬냑은 증류 과정이
이듬해 3월 31일까지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꼬냑은 생일이라고 해야 되나? 카운팅하는 거 있잖아요. 몇 년 이렇게 카운팅하는 그 첫 날짜가 매해 4월 1일로 동일합니다. 그 전해에 12월에 만들었다. 그거랑 상관없이 3월 31일 전까지는 모두 다 생일이 4월 1일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꼬냑은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2차 총 2번의 증류를 거치는데요. 1차 때 와인을 가열해서 알코올 증기를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응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알코올 도수 한 27에서 32 정도의 브루이라고 하는 액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브루이까지는 아직 완전히 증류된 상태가 아니고요. 이 증류액을 가지고 다시 2차 증류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78도에서 82도 정도의 알코올, 그게 나오는데요. 그거의 첫 1리터를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78도에서 82도나 되는 이 술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요. 헤드 이후에 나오는 알코올이 더 낮은 하트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꼬냑을 만드는 부분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세컨드 컷,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테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꼬냑 한 병을 얻기 위해서는 와인 9병을 증류해야 되고,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동으로 만들어진 샤랑트라는 증류기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증류를 한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다음! 꼬냑의 등급 및 숙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꼬냑은 증류 후에 숙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따라서 다른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증류 작업이 끝난 후에 맞는 첫 4월 1일이 꼬냑의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의 상태를 꽁트 0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0, 이 시점이 4월 1일이에요. 보이시죠? 그럼 이 4월 1일을 기점으로 꽁트 1, 꽁트 2 이런 식으로 샌대요. 근데 이 꽁트 2부터 이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2년 정도는 숙성을 해야 꼬냑으로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진 보시면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이게 꼬냑의 색깔이거든요. 꼬냑의 그냥 전반적인 색깔이에요. 나 조금 술에 대해서 안다,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살짝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를 내볼게요. 꼬냑은 증류주인데 왜 이렇게 약간 갈색깔을 띨까요? 원래 증류주는 다 투명 무색이잖아요. 왜일까요? 맞춰보세요. 맞아요. 오크통 숙성이 제일 크고요.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꼬냑에만 적용되는 거. 꼬냑에만 적용된다고 해야 되나? 숙성 말고도 하나의 방법이 더 있죠. 맞아요. 색소 졸라넣기. 색소 졸라넣기라고 하니까 조금 되게 없어 보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꼬냑에는 소량의 카라멜을 첨가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라멜을 첨가해서 색깔을 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탁 보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꼬냑은 프랑스산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오크통 내부에 술을 담기 전에 약간 태우는 토스팅? 차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대요. 근데 이때 나무 안에 있는 리그닌, 타닌, 바닐린 같은 성분이 술과 반응하면서 색깔과 풍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술이 오크통에다가 스며들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스며들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한대요. 그러면서 색이 점점 짙어지고 풍미도 복합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꼬냑 숙성에 따른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사진은 유명 브랜드의 꼬냑을 가져봤습니다. 헤네시 vs, 레미 마틴 VSOP, 마르텔의 나폴레옹, 까뮤의 엑소 이런 식으로 가져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VS는 최소 2년 숙성이고요. VSOP는 최소 4년 숙성, 나폴레옹은 최소 6년 숙성이고 엑소는 10년 숙성입니다. 10년 이상 숙성된 걸 말하는 거죠. 엑소는 원래 6년 숙성한 꼬냑에 붙어 있던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랑은 원래 동급이었는데 2016년 4월 1일부터 10년 이상 숙성을 시킨 술을 엑소라고 하자, 이렇게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꼬냑은 여러 개의 다른 기간이 숙성된 주정을 섞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된 주정 중에서 가장 짧은 숙성을 거친 주정이 그 완성품의 숙성 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S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뭐 2년만 숙성된 게 들어갔냐? 이게 아니고 10년 이상 숙성된 주정도 들어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등급 외에도 XXO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르게 취급하는 등급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20년 된 것도 있고 막 100년 이상 된 것들을 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은 근데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던데요. 자, 다음 보시면 레미 마틴 VSO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그 레미 마틴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레미 마틴의 역사는 1724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대표적인 꼬냑 브랜드예요.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레미 마르탱은 헤네시와 마르텔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꼬냑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아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고 있잖아요. 로고 보시면 여기 이게 뭐게요? 맞춰보세요. 이거 뭐게? 페라리 아닙니다. 헤카림. 헤카림. 켄타우로스 맞아요. 켄타우로스입니다. 이게 창립자인 레미 마틴의 별자리가 궁수자리래요. 그래서 켄타우로스를 채택해서 로고로 세웠고요. 켄타우로스가 상징하는 게 레미 마틴의 장인정신, 우아함, 그리고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부터는 저런 브랜드 상징 같은 게 다른 브랜드도 필수적이었다고 해요. 하인도 이런 브랜드 로고 같은 게 없어서는 안 됐대요. 옛날에는 이런 로고 같은 게 되게 중요했대. 레미 마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레미 마틴은 여기 지도에 표시된 구역 중에서 빨간 그랑 상파뉴와 주황 뿌띠 상파뉴에서 생성된 원액 100%만을 블렌딩하는 걸로 유명하죠. 여기 이 지도 보이시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이 빨간 부분이 그랑드 상파뉴고 이 조그만한 게 뿌띠 상파뉴예요. 여기 이 두 지역이 핵심 지역인데 여기서만 생성된 포도 그걸로 만들어진 거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만을 이용해서 만든 꼬냑은 핀 상파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랑드 상파뉴를 최소 50% 이상 넣은 뿌띠 상파뉴랑 그랑드 상파뉴를 섞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나눈 거는 아마 토질의 특성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적인 특성 이런 걸로 이거를 나눠놨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나는 포도의 특징이 다 다르고 맛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미 마틴은 VS 등급 있잖아요. 2년 이상 숙성한 VS 등급은 많이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아프리카, 동남아에서만 판매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VSOP랑 엑소 등급이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이에요. 여기 이 레미 마틴에서 제일 유명한 게 꼬냑의 왕 루이 13세죠. 혹시 이 술을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술이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옆에 있으신 분이 루이 13세고요. 저 옆에 있는 게 루이 13세 술입니다. 꼬냑. 루이 13세 옆에 있는 저 술 있잖아요. 되게 병 고급지지 않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 술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한 잔 주세요. 안 됩니다. 저게 저 한 병에 400만 원대 정도더라고요. 데일리샷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400만 원대 술입니다. 한 잔이라도 먹어보면은 소원이 없겠네요. 루이 13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자면 숙성 연수는 보통 최소 40년에서 100년 이상이고 최고급 술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미 마르텐 가문이 1724년 루이 13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최고급 술에 루이 13세라는 이름을 붙인 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루이 13세는 뿌띠 샹파뉴 원액도 쓰지 않고 오직 그랑 샹파뉴 원액 100%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레미 마틴 VSOP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레미 마틴 VSOP는 핀 샹파뉴 꼬냑입니다. 그래서 55% 이상의 포도가 그랑드 샹파뉴 지역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뿌띠 샹파뉴에서 수확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원액이 4년 이상 숙성되었고 일부는 15년까지 숙성됐다고 해요. 그리고 첫 맛은 되게 부드럽고 균형 잡힌 과일 맛이 먼저 느껴진다고 하고 오크 숙성에서 오는 고소함과 스파이스한 맛이 그 중간 맛으로 느껴지고 다음은 은은한 단맛으로 긴 여운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 느껴지는 자두향? 이런 게 저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다음은요, 시음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대부분 이제 VSOP 관련해서는 스트레이트로 좀 즐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대요. 에어링이 안 된 건 특히 또 그렇고. 그래서 향을 즐기기에는 좋은데 칵테일로도 좀 많이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만 소개를 해드리면 사이드카라는 칵테일인데요. 먼저 레미 마틴 VSOP를 좀 넣고 오렌지 리큐어를 넣고 레몬즙을 넣는 칵테일입니다. 그래서 상쾌하고 고급스러운 맛으로 클래식 칵테일의 대표라고 하고요. 레미 하이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레미 하이볼은 VSOP를 넣고 탄산수를 넣고 얼음을 넣는 간단한 칵테일인데요. 저는 이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탄산수를 안 사왔어요. 그래서 그냥 물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하인엑소인데요. 하인엑소, 브랜드 하인의 역사는 1763년에 설립된 꼬냑의 명문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올해 숙성된 꼬냑 라인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했던 엑소 이상의 레벨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 공식 공급자로 인정을 받아서 고급 꼬냑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하인의 사슴 로고는 사슴을 뜻하는 영어 하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인이라는 발음과 유사해서 가문 이름과 연계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이세요? 이 사슴 로고 누워있는 채로 머리를 돌려서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영국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창립자 토마스 하인이 영국에서 프랑스로 이주를 해서 그 역사와 그의 뿌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 하인이라는 브랜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인의 꼬냑 생산량은 다른 5대 꼬냑 있잖아요. 5대 꼬냑 아시는 분 계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나 5대 꼬냑 안다. 말씀해보실 분. 레미, 헤네시, 꾸부아지에, 까미오, 마르텔.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 스티커 머리에 찍어드릴게요. 이 5대 꼬냑보다는 생산량이 적지만 약간 자극적이면서 우아하고 품위 있는 맛으로 꼬냑 중에 기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필라이트, 아사히, 키린 아닙니다. 아예 모르시면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방법이죠. 자, 하인이라는 브랜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꼬냑 브랜드들이 약간 블렌딩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하인은 숙성 과정의 세부 사항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숙성 과정을 진행하는데 오크통의 컨디션을 항시 체크하고 창고 내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좀 변경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균일한 숙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많은 꼬냑 감정사들이 하인 꼬냑을 1위로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진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설립 250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꼬냑이래요. 이게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이쁘죠? 케이스도 진짜 이쁘고 약간 향수랑 비슷하게 생겼죠? 맞죠? 향수병. 가격이 제가 그냥 검색해서 알아봤을 때는 12,300유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살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인 엑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인 엑소도 핀 샹판이고요. 최소 10년, 길게는 30년 숙성된 원액이 블렌딩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이 그림에 있는 이 엑소 있잖아요. 이게 조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데일리샷에는 일단 없었고 다른 데도 좀 돌아다녀 봤는데 직접 발품을 팔아서 구매하지 않으면 좀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술인 것 같았습니다. 가격대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대 정도인 것 같고요. 첫 맛은 좀 복잡하면서 부드러운 과일과 꽃향이 느껴진다고 하고요. 중간 맛은 스파이스와 초콜릿 그 향이 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맛으로는 긴 여운이 남는 우디함과 달콤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맛이라고 해요. 추천 시음법은 제가 맡아본 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향이 좋고 맛이 엄청 부드러워서 스트레이트로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뭔가를 더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그때 제가 스트레이트로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물이랑 섞었나 아니면 탄산수랑 섞었나 모르겠는데 하이볼로 만들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하이볼은 맛있는데 그 특별함이 좀 많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에서 먹어본 게 아니고 바이알로 받은 걸로 집에서 먹어봤습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짜잔! 이제 마셔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VSOP부터 따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는 되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엑소 그 향보다 살짝 연한 정도? 향 자체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짠! 그 혓바닥에 바로 닿았을 때는 고도수 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끔따끔하고 뜨끈뜨끈한데 향 자체가 엑소보다는 확실히 좀 부드럽고 가벼워요. 괜찮은데요? 단맛은 만약에 1에서 10 중에까지 있다고 하면은 아마 한 4 정도? 엄청 강하게 단맛이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금방 이렇게 다 마시고 나서 이렇게 냄새를 맡았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느끼는 냄새가 좀 다르네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좀 카라멜 향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요. 표현력 0.1점 준다고요? 뒤질래?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알코올이 역하거나 맛이 끊기는 건 없나요?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알코올 향이 팍 치고 올라오는 건 있거든요? 근데 역하진 않아요. 자, 짠! 계속 먹으니까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혀도 덜 얼얼하고 목구멍도 덜 뜨겁고 부드러운 느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맡은 냄새랑 좀 먹은 다음에 맡은 냄새랑 다른데요. 확실히 그 한 모금 먹고 나서 마시는 냄새에는 카라멜 향이 엄청 많이 느껴져요. 달달한 냄새. 제가 엑소를 먼저 먹어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엑소를 먹었는데
그건 뭔가 엄청난 울림과 감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술을 아예 몰랐으니까. 근데 약간 이거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와 비슷한데? 약간 요 정도 느낌? 엑소를 먹었을 때는 진짜 이런 게 꼬냑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게 꼬냑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엑소도 옆에 따라 놓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다 마시진 않았는데 지금 엑소가 진짜 코딱지만큼 남았거든요. 일단 냄새 맡아볼게요. 확실히 저 무거운 냄새가 나요. 냄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지 못하는 점. 저희 감수성이 여기까지라는 거. 근데 확실히 좀 더 무거운 냄새가 나고 향이 더 강하고 두껍게 온다는 말일까요? 향이 강한 거라고 하기보다는 가벼운 꽃향이 VSOP에서 났다고 하면 여기에는 좀 되게 무겁고 짙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강하다기보다는. 자, 짠할게요. 짠!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냄새도 더 많은 숙성 연수 술이 모여서 그런가 확실히 더 복잡한 향이 나요. 복잡한 맛도 나고 복잡한 향도 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먹었을 때는 와 어떻게 술에서 이렇게 달달한 냄새가 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위스키랑은 전혀 다른 맛이 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먹으니까 VSOP보다는 확실히 좀 무겁고 버터리한 맛?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고소한 맛 같은 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짠! 모르겠어. 이게 엄청 단맛이 나요. 단 기분이 나는 걸까? 진짜 단 걸까? 잘 모르겠어요. 단맛이 엄청 끝까지 남아있어. 넘어가는 맛이 되게 달달하게 느껴지고 끝나고 나서도 입안에서 달달한 맛이 남아있는? 맛있다. 이제 없어요.